예, 안녕하십니까. 옥륜 3단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이사 김영주입니다. 서정식 조합장님께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임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차기 총회까지, 차기 조합장 선출 때까지 조합장 직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이라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땜빵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님들께 이제 업무 계획 보고 드리고요. 이 계획 보고를 보시고 어떤 이제 수정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도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조합이 현안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권리변동계 총회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의원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합장 선출을 하는, 그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 이제 이 세 가지 현안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1안, 2안, 3안을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의견을 드렸는데, 여쭤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안이 가장 또 많은 것 같아서, 이안을 토대로 하되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방안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업무 추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권리 변동 계획과 조합장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대의원 문제는 일단 8월 셋째 주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이제 8월 셋째 주에 이제 대의원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구성이 되면 정비업체를 바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정비업체를 통해서 권리 변동계획 수립을 하면 아마 10월 초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을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고 설명을 거치고 하면 총회는 11월 6일날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출 문제는 이것도 총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총회를 두 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리 변동 수립 총회와 조합장 선출 총회는 같은 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제 역할은 11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대의원 이제 소명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래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원의 의사에 기초해서 조합 집행부가 하는 일을 지원하고, 혹시 이제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조합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데요. 총회를 소집하는데 상당히 이제 비용이 드는 부분이 들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대의원회가 조합 의사결정의 거의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대의원회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또 추천되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송창규 조합장이 이제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대의원들을 이제 조합원들 대상으로 공개적인 이제 추천이라든가 공모 절차 없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또는 아름아름 이렇게 선출되는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을 어떻게 선출하는지를 조합원들이 알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어느 날 이제 대의원이 선출됐다 이렇게만 통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거나 밝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다 보니까 대의원들이 과연 조합원들의 의사 대변자, 조합원의 대표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고요. 여기 대해서 감사님의 의견은 기존 대의원의 운영 형태를 봤을 때는 조합원 대표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 보면 조합 대의원을 그렇게 운영한 곳은 사실 뭐 그 송창기 조합장, 집행부가 이제 그렇게 운영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개별 대의원회가 이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은 또 과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일견 그런 부분들도 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대의원들의 조합원 대표성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조합원들의 손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 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구 집행부와 대의원들한테 소명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이분들이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본인 소속 조합원 대상으로 찬반 투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조합 카페가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찬반 투표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둘 중에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는 그 소명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의사를 참조에 기초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의원 문제는 그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유지할 것인지 이제 종료하실 것인지 부분을 조합원들 투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어차피 모바일 투표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8월 27일까지 진행해서 8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대의원 자격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규약상에 보면 대의원은 이제 최대 20명까지 둘 수 있고요. 근데 기존 대의원들이 이제 10명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자신 사퇴하셔가지고 지금 9분 계시는데요. 그러면 9분들이 이제 다시 다 이제 소명이 돼서 대의원 자격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의 대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대의원들의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대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동별로 10개 동이 있기 때문에 10개 동에서 1명씩 해서 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별로 이제 출마해서 여러분 나오시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 그분이 대의원이 되신 거고, 만약에 이제 한 분, 그래서 단독 출마가 되신다고 하면 찬반 투표로 해서 당선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동에서 그 아무도 출마를 안 하시면, 그러면 일단 후보자 추가 공모를 한번 진행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따로 안 계시면 그 다른 동에서 후보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동에 대의원 TO를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약상 대의원은 조합원이면 아무나 출마 가능하시고요.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8월 9일부터 해서 후보자 공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6일부터 해서 이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이제 8월 25일부터 해서 27일까지 모바일 투표. 저번 이제 5월 22일 날 임시총회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조합원님들의 이제 핸드폰을 통한 이제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해서 대의원 10명을 선출하는 걸로 해서 8월 27일 날 당선자 결정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선거 관리 업무는 조합 감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대의원 선출에 많은 조합님들이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원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의원에는 이제 조합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또 지원하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좀 앞서가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뭐 권리변동계획 총회 끝나고 행여가 승인까지 끝나면 나중에 이제 분담금 산출하게 됐을 때 그때 상당한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집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다 같이 좋아지는 건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모든 세대가 똑같은 수준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좋아지는 수준이 10이라고 하면 어떤 세대는 11, 12의 효과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세대나 동은 8, 9 정도의 효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들이 생깁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로얄동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인데, 그럼 이와 같이 이제 그 동 간의 이제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뭐 8, 9 나오신 분들도 어쨌든 0보다는 좋아진 거니까 좋은 겁니다만은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분들은 우연히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치면 그걸 그냥 그대로 개인 간의 운이다 이게 맡기고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 내지는 세대 간의 이제 이해관계 조절 부분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분담금에서 뭐 혜택을 많이 보는 세대가 조금 더 내고 혜택을 좀 덜 보는 쪽에서는 분담금 좀 줄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말이 쉽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집행부가 나서서 조절하기가 힘들고요. 저도 뭐 310동에 이제 세대주니까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부가 나서면 또 그 집행부가 이제 자기의 아파트를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오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동 간의 이제 형평성의 문제, 물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좀 아직은 상당히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좀 먼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는 최종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이 잘 진행됐을 때, 그래서 이제 분담금 조정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분담금 총회가 됐을 때는 각 동별로 세대 간의 이제 이해관계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의원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들이 결국 이 조합원들이 투표로 해서 자기 동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또 한 전체 이익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대의원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표하시는 조합원님들도 결국 이분들이 내 동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합에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의원 선출 절차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6월달 그때 보면 우리가 그 내부 구조 설계하는 부분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몇몇 분들이 이제 내부 구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을 제시하면 그걸 이제 조합장이 받아서 설계사무소에 갖다 주고, 그럼 그 안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각 개인별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면 그걸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설계사무소에 넘겨주는,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시간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수라판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분담금 조정 문제는 당장 조합원들의 이제 돈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담금 조정 문제를 그렇게 체계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분담금 조정 문제는 대의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우리 동을 대표해서 일할 사람으로서 대의원들을 선출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별로 해서 이제 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겠다는 의미 자체는 향후 분담금 조정 과정에서의 역할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렇게 설계하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하면 그 대의원 구성이 이제 8월 27일 날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권리 변동 계획 수립 부분인데요. 우리가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려면 정비업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비업체 선정 부분을 또 대의원에서 그 결정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일단 이제 그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이제 기본 절차 부분은 대의원에 구성되기 전에 미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월 27일 날 대의원에 설립 구성되기 전에 기본적인 정비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요. 8월 27일 날 대의원에 선정되면 그 다음날 8월 28일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대의원에서 그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PT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의원에서 우선 협상자로서 그 순위를 정하고요. 그러면 대의원에서 그 순위를 정해 주시면 이제 구체적인 그 계약 협상 부분은 이사회에 좀 위임해 주시면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계약을 좀 진행하고요. 그래서 일단 1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요. 이제 그거하고 1순위 이제 대상자하고 얘기가 잘 안 되면 2순위와 협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권리변동 계획 수립하는데 실무적으로 한 6주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월 8일 정도면 초안이 확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초안 가지고 자, 이 초안대로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관계사 회랍 및 협의 진행해서 10월 23일 날 대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하고 그날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책자에서 조합원들한테 다 발송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10월 6일 날이 이제 조합원 그 총회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총회 전에 서면 그 사전 의결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이제 권리 변동 계획 내용을 담는 부분들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조합원님들이 총회 책자를 보고 이 안으로 해서 이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총회를 하기 일주일 전에 일종의 뭐 사전 설명회 같이 해서 자, 우리가 그 총회에서 다뤄야 되는 안건에 대한 개괄적으로 이제 좀 설명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설명을 좀 진행하고 그러면 조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 주 10월 30일부터 해서 한 일주일 동안 모바일 핸드폰을 통한 사전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11월 6일 날 권리변동 계획 모바일 총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11월 6일 날 이때 총회할 때 이제 새로운 조합장님도 이제 선출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제 역할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자기 조합장님한테 이제 업무를 인수하면 직무 대행으로서의 제 역할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자, 이상이 이제 제가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조합님들께 간략히 이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자체에서 조금 이제 앞서간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 계획 수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 이제 실적 어플을 진구하게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는 행위허가 라는 것을 안양시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결국 사업 승인입니다. 사업 승인인데, 저희들이 이제 5월 22일 날 집행부로고 수출된 나서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부분은 권리 변동 계획 수립하는 부분보다는 과연 이제 행위허가 승인 절차에 들어갔을 때 행위허가가 나올 수 있는가? 과연 승인될 수 있는가? 이 승인을 받는데 걸림돌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뭐 원래 희망은 시청하고 이제 어떤 구도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이 부분 나중에 권리변동계획 총회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숙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합 집행부가 열심히 하면 해결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또 해결이 가능한 숙제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또 가장 난감한 게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해결돼야 되는 숙제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 차원이라는 얘기는 조합 집행부가 풀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는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좀 무겁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행위허가 절차를 들어가 봐야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6월 1일 날이 지방선거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선거 전에 행위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이 선거라는 게 어쨌든 이 지자체가 주민들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시기다 보니 평상시 같으면 해결이 안 될 숙제가 선거 앞두고 제출되면 혹시라도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막연한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하면 3월 초까지는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최소 2개월 정도는 시청 내에서 혈안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할 때 그 시장 후보자들의 현안이 있을 때 우리 3단지의 문제가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혹시 해결이 안 될 숙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적 역산해 보면 3월 초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2단지가 권리 변동 총회를 하고 나서 행위허가 신청 들어갈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면 3월 초에 들어가려고 보면 우리도 한 11월 달 정도에는 권리 변동 총회를 해야 일정이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조합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좀 여유가 없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일정을 이렇게 짜면서
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너무 서둘러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늦어지면 뭐 분담금이 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또 이게 국가 정책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보니, 어쨌든 지방선거, 저 부분을 그냥 넘기기는 굉장히 좀 이게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뒤에 이 문제 자체는 뭐 차기 조합장님이 이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제공해 드리는 거 아니냐 차원에서 상당히 좀 빡빡하긴 하지만, 직무대행으로서 이렇게 이제 일정을 잡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카페에서 조금 이렇게 좀 과격해 보이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조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다른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일이 진행되려고 하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그런 걸 따져보면 사업이 지연되면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을 맡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여유가 없다 보니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도 나온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 다치신 분 계시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같이 힘 합쳐서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순환이 계시더라도 풀고 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업이 약 한 2,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사업비 잡았을 때 그때 1,700억이었고요. 기술이사님이 최근에 이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사업비는 2,2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2,500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숫자거든요. 말이 쉬워 2,500억이지 동그라미가 10개입니다. 어쨌든 일을 맡아하는 입장에서는 2,500억이라는 무게를 저는 안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돈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 있는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 반드시 필요하고, 내 아파트 값을 올리는 것을 딴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협진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러한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합 카페와 이제 공지방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조합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